폐암 신약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폐암 네.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항암제로? 우리가 이제 완치라고 말씀드리면은 하신다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사실 완치라는 말은 진짜 드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오늘도 약 한 100여 명의 환자를 이제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예전에 이제 제가 15년 전에 4기 폐암 환자들을 봤을 때는 교과서적으로 그냥 누구나 사실 이 환자분의 수명이 전체 생존 기간이 한 1년 미만일 거다. 사실 그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진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우리가 예상을 벗어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설사 CT상에서 병이 저쪽에 보이더라도 환자분들의 병이 커지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상태에서 이제 만성 질환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역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든 또 혁신적으로 개발되는 약이든 간에 이 약제들이 병을 조절하는 단계. 그 조절하는 단계가 단 예전에 2, 3개월이 아니고 우리가 5, 6년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혁신적인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그거 약제를 최대한 빨리 환자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자, 오늘도 그 외래 환자 100명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암 관련해서 관련된 좀 에피소드, 환자 네. 케이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질문지를 보고 제가 어떤 환자를 꼽아야 될까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워낙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고 워낙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의 환자들을 만났기 때문에요. 딱 하나 찍을 수는 없지만은 네네. 제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면역 항암제가 승인이 됐고 뭐 일부 또 보험이 됐잖아요. 근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면역 항암제는 일부의 의사들만 아는 이제 약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키트로다나 뭐 옵디브 같은 약제들이. 그 당시에 그 약제에는 임상 연구로만 맞을 수 있었죠. 그렇죠? 승인 전이었기 때문에 임상 연구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신약 임상 연구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병이 만성 질환처럼 유지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완치 가까운 단계까지 간 환자들을 지금은 네네. 그런 환자들을 제 외래에서 5년이 지난 지금 자주 보거든요. 한 네.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수님? 뭐 5년 1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명은. 예. 정말 대단하다. 네, 예. 예전 날 같으면 진짜 몇 개월 네. 완치율 거의 없는. 네, 그런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에 네네. 살고 있는 와, 거죠. 또 하나는 대단하다. 이제 잠깐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워낙 신약 임상을 많고 우리가 동정적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승인이 됐고 국내에서 승인 전에 네네. 국내에서 승인 전에 한 1년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미국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료를 못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식이 승인 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약제를 우리가 최대한 빨리 우리가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이라고 동정적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수해서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타그리소라는 약제가 보험이 되기 전이었어요. 네. 아실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보험이 다 돼서 모든 환자들이 네. 이제 쓸 수는 있죠. 대상이 네. 된다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환자가 쓰려면은 한 달에 무려 8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환자를 저희가 이제 아스트리스라는 동정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저희 연구팀에서 무려 전 세계에서 88명의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와. 88명, 그러니까 88명의 환자를 타그리소라는 그 고가의 그 당시 고가의 약을 이제 한 달에 무상으로- 몇 천만짜리 아닙니까? 네, 한 달에 8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88명의 환자를 한 달 이제 뭐 십수 개월 동안에 무상으로 이제 저희가 공급해주는 이제 그 야.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제약회사에서 뭐 어떤 서포트도 없이 약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희 연구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환자들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놓은 과정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네네. 컨트롤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그 88명의 환자들한테 단순히 경제적인 혜택이 아니고
정말로 아주 새 삶의 이제 기쁨을 드렸다는 와. 그런 게 지금까지도 아주 감격스러운 이 일입니다. 88 명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네. 이분들은 그럼 지금 야. 현재 실적이 그럼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세포 살성 항암제밖에 우리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이 약이 이제 아무나 못 사는 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직도 이 중에 상당수의 환자들은 살아 계시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여전히 신약 임상에 목매달게 이제 하는 이유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이 환자분이 이제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왔던 EGFR 돌연변이 폐암이었는데 여성분이었고 중년 여성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이 동종족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서 한 3년 가까이를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병이 내성이 생겨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면역항암제 신약 임상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더 사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신약 임상에 들어가서 또 이제 더 버티시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표적항암제 병용 신약 임상에서 또 지금도 또 아주 기적같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시는 동안에 한 몇 번의 신약 임상 연구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 보고 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야 대단하시다. 그 더구나 그러면서 타그리소랑 거의 비슷한 또 국내 신약 레제티니까지 예, 랭라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수많은 또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 기자님 뭐또 그 날카로운 보통 질문 이제 하시죠. 날카롭다기보다 네네. 보통 이제 폐암하면 이제 흡연이 뭐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흡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부들이 이제 주방에서 뭐 네. 요리를 많이 하는 주부들도 폐암에 많이 걸리는데 네. 뭐 어떤 그 미세먼지랑 사람들에서, 관련돼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자로는 알려져 있고 네. 다른 원인인자와의 관련성 예를 들면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음식 조리에 관련된 이제 네. 매연들 네. 미세먼지 이런 네. 것들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흡연만큼 강력한 원인인자는 아니고요. 한 가지 이제 여성분들의 폐암 비흡연자 폐암이죠. 네. 여성분들 비흡연자 폐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폐암의 전문가로서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항상 전후에 환기를 좀 자주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권유드리고 마스크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스크도 이제 뭐 오늘 같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고요. 네네. 집에서 또 마스크 끼기는 조금 조리할 때 좀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 환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폐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였던 게 뭐 개그맨 김철민 씨 네. 그리고 구충제 네네. 이걸 또 복용하고 뭐 그래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좀 이걸 이것 명확하게 때문에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종양학회에서도 어쨌든 또 많이 또 아쉽죠. 네.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예, 짠 조심스러운 이제 답변이죠. 저도 전문가긴 하지만은 네네. 이제 환우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사실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이제 항상 검증된 치료를 치료거나 또는 검증 전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든지 간에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왜냐하면 개 구충제라고 해서 독성이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치료든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네. 저기 네. 한 가지만 오늘 제가 폐암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하셨네요. 교수님한테 네. 여쭤볼 게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많이 예상도 있습니다. 못했던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십니다. 예, 예. 네. 제 지인 중에 보면은 그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심지어 형까지 폐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인도 담배를 피우시는데 네네. 굉장히 불안해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담배를 끊어도 네네. 내가 담배를 안 피워도 나도 안 피워도 걸리지 유전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네. 네. 항상 그런 불안감에 사시는데 지금 본인도 불안하세요? 저는 이제 뭐 네. 저는 이제 거의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공헌을 할 거고요. 네. 끊는다고. 믿을 수 그리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음. 유전의 영향이 큰 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유전인자, 폐암과 관련된 유전인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밝혀진 건 없다. 완벽하게 밝혀진 건 없다. 이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우리가 폐암의 이제 검진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환자분이 폐암의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거는 담배를 태우신 분들이에요. 네. 두 번째 그러면 내 직계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 특히 흡연을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환자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중등도의 위험 소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폐암과 관련된 스크리닝을 하도록 이제 권해는 드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흡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우리가 그 평상시에 사실은 우리 위암 같은 경우는 요게 저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 내시경 받아라. 이게 그렇죠. 가장 큰 조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폐암 같은 경우는 사실 또 CT를 자주 받기도 쉽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폐암 초기 증상 뭐 이런 것들이 혹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제 외래에서 가장 이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도 심지어는 이제 4기 폐암으로 오늘 제 앞에서 진단 받으신 분도 증상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폐암과 관련된 증상이 이제 아주 특이적인 증상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 없고요. 근데 폐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흔한 증상이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혈담, 흉통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폐암이 아니다. 또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폐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빨리 이제 근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 검진이라면 대표적인 거. 흉부 엑스레이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CT를 찍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본인이 폐암의 위험 소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죠.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직접 담배를 태우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네네. 알고 계시면은 네. 지금 현재까지 이제 검증된 검사 방법은 매년 우리가 저설량 CT라고 폐암 검진용 CT가 있습니다. 매년 찍어도 비교적 안전한 선량이 낮기 때문에 방사선 선량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CT를 찍도록 강력하게 공고를 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이걸 매년. 네, 매년. 네. 그리고 제가 뭐 이건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요. 교수님 저희가 이번에 그 폐암 명의 취재를 하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을 많이 추천해 주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뭐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대하기가 좀 깐깐하다. 그런 분 말씀도 사실 해주셨어요. 네. 인간적 면모가 좀 떨어진다. 네. 네. 정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본인 생각에도. 제가 이제 약간 조금 차가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조금 예, 뭐 약간 좀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면모가 있긴 한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환우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임상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이 지금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거. 원래 전화 교수님처럼 이렇게 인상이 처음에 대단하십니다. 좀 어려운 분들이 속마음은 굉장히 깊고 따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철기 선생님 진짜 그럼- 그렇습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김철기 뭐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죠. 글쎄 뭐 저희가 이제 음식 관련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생활 습관이나 뭐 음식 포함해서 뭐 예방법. 위암은 저희가 할 때는 중요할 것 뭐 같습니다. 위에 네.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도 드렸는데 뭐 폐 뭐 좋은 음식이 폐암을 예방하는데 뭐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런 거는 이제 밝혀진 건 없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폐암을
이제 예방하는데 꼭 해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음식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네네. 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흡연과 간접 흡연,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은 절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또는 우리가 암을 이제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암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암을 이제 지연시키거나 또는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도라지청이 기관지에도 좋고 기침도 좋다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 네. 뭐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또 시청자들에게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폐암에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일거기 있기 때문에 네네.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족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약을 치료를 받아도 지금 폐암에 우리가 장기 생존은 아직까지도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암의 장기 생존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궁극적으로 이제 혁신적인 치료제, 누구도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을 임상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위에 있는 저랑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환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제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지금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하고자 항상 매일같이 마음먹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네. 정말 든든합니다. 뭐 지금도 무려 신약 100여 가지 그러니까 100여 임상을 가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임상에 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국내 최고 명의를 찾아서 폐암 비수술 분야 우리 조명철 교수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